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영국의 서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오드리 변입니다. 오늘 뉴스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VOA가 11월 27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북한은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으며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기본권, 부정부패 척결 등 민주주의의 5개의 분야에서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 IDEA가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법치와 공정선거,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5개 분야로 나눈 이 조사에서 북한은 세계 158개국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아태국가 중 최하로 평가됐습니다. 0부터 1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좋다는 건데 북한은 대의민주주의 정부에선 0.12,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등 기본적 권리에서 0.13점을 받았습니다. 또 3권 분립을 측정한 정부 견제에선 0.07, 정부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한 공정한 국정 운영에서 0.16이란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도는 상중하 3단계에서 가장 낮은 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함께 2018년 현재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성평등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 바닥권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아태 지역에서 민주주의 5개 분야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 1위에서 5위는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일본을 꼽았습니다. 이 기구는 여러 병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상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ur report finds that the number of democracies keeps growing, but the quality of democracy is deteriorating. Despite the ills, democracy remains the best option to advance human dignity.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는 전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정부 간의 국제기구이자 UN 공식 참관기구로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 역시 VOA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업적과 주요 사건들을 취재하여 전기 형식으로 엮은 책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 영어로 인사이드 트럼프스 화이트 하우스가 11월 26일 출간되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기 작가인 더그 웨드스는 총 440체리지 분량의 이 책에서 약 50쪽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2차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서술하고 책의 앞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성과가 없었고 전략적으로 방치된 사이에 북핵 위기가 매우 위험한 지역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었다고 작가는 책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로 도망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중국 청년의 이야기를 시드니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한 것을 간추려서 보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스파이로 홍콩 민주운동을 방해하려고 대학에 침투되었던 중국인 왕 미리엄은 호주로 망명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진행했던 간첩 행위에 대해서 시드니 모닝 헤럴드 뉴스와 시드니 60분 프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왕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학생회 및 기타 학생 그룹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침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대학 장학금, 여행 보조금 또는 교육재단으로 학생들을 유혹하여 본토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애국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당과 우리의 지도자를 사랑하고 홍콩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운동가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설득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 대학생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들여 민주활동가들을 감시하기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은 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만성에 있는 사이버 중국 군대를 관리하여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대만에 침투시키려고 가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콩의 기초 단체 선거 결과를 놓고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의 오늘 뉴스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치루어진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에 389석을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 25일에는 왕이 중국 외무부 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도쿄에서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국 양제 약속을 지켜서 홍콩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들에게 홍콩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홍콩이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라며 홍콩의 분란을 초래하거나 안녕과 번영을 회방하는 어떤 행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마치 홍콩 분란의 책임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아직까지도 공산당 쪽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25일 베이징의 외교부 장례 브리핑에서는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에서의 폭력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앵무새가 배우말을 낯가리듯 발언함으로써 결국 지식도 학력도 공산당 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위 속에 죽을 각오로 단식하고 계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힘을 실어 주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서리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희 방송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